해가 나뭇가지 사이로 어슴풀에 흘렀다. 빛은 나무 껍질 위에 얇은 금처럼 얹혔고 숲의 숨결은 느리게 멈춰 서 있었다. 나뭇잎은 움직이지 않았다. 작은 새들의 울음조차 사라진 채 숲은 귀를 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 너머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피와 냉기를 머금은 채 깨어나고 있었다. 낙 가무라는 냉정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관의 보고에 고개만 끄덕였다.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소대는 동서방향으로 100m 간격 유지, 중심선은 내가 잡는다. 교전은 금지. 보고 우선 총알은 2발 이상 쓰지 마라. 말은 짧았고 목소리는 저음으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병사들은 일제히 움직였다.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분산된 행렬은 가늘고 길게 숲을 물들였다. 언덕 너머 굳은 숨을 쉬던 신돌석은 눈을 좁혔다. 매서운 숨결이 풀숲을 건드렸고 그 옆에서 온달이 중얼거렸다. 대장, 놈들이 방향을 안 바꿔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건가? 어쩌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빨 사이로 새는 긴장감은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눈빛은 아직 흔들리지 않았다. 신돌석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눈길은 병력의 전개를 따라 천천히 흘렀다.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놈들 병력을 흩어내리네요. 덩어리가 아니라 선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건 기회예요. 기회라면 놈들이 작게 흩어졌다는 건 우리가 그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고립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정막이 흘렀다. 말없이 그 의미를 곱씹던 온달은 이내 작게 웃었다. 놈들이 피 흘릴 시간이라는 거네. 신돌석은 총의 개머리판을 부드럽게 쓸었다. 손끝에 서린 감정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입술 가장자리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걸렸다. 오래 묵은 피냄새가 어깨너머로 스쳤고 두 사람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다.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낙엽 하나 밟히지 않은 채. 그림자보다 어두웠고 안개보다 더 희미했다. 숨결처럼 바람처럼 숲속을 가르며 사라졌다. 땀돌부대의 반격은 그때 시작되었다. 이제 그들은 쫓기는 자들이 아니었다. 죽음을 등에 진 사냥꾼들이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파고드는 숨결, 습기에서 좀 흙위를 가르는 발소리 없는 움직임, 그리고 곧 숲을 가를 총성이 터질 것이다. 짧고 명확하고 침묵보다 더 깊은 한 발. 그 첫 소리가 터질 때 나아까무라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쫓고자 했던 도깨비들이 실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분노, 전략, 그리고 생존의 본능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달빛이 천천히 기울었다. 가지 끝에 걸린 별빛은 바람 한 줄기에 흩어졌고 밤은 숨을 죽인 채 더욱 깊어졌다. 두 깊은 어둠 속에서의 전투는 마치 단 한 번의 숨결처럼 짧았고 심장이 쿵하고
내리치듯 격렬했다. 온달은 아무 말이 없었다. 칼끝에 매달린 피는 빛을 거부했고 그의 호흡은 기고 낮게 이어졌다. 땅에 엎어진 적병의 시체를 넘으며 그는 천천히 조용히 몸을 세웠다. 이마를 타고 흐르던 땀은 적의 피와 뒤섞여 목덜미를 흘렀다.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손끝은 칼자루를 여전히 쥐고 있었고 눈은 밤의 깊이를 응시하고 있었다. 검은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 자리에선 싸늘한 바람만이 미세하게 흘렀다. 그의 옷자락은 찬 기운에 조금 흔들렸고 숲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전의 평온과는 달랐다.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살아남았다. 그 차이는 단지 맥박 하나, 숨결 하나의 유무였다.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신돌석이었다. 그는 말없이 걸어왔다. 손엔 여전히 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에선 아직도 미세한 화약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시체들을 쓸었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온달은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어깨를 털었다. 끝났네. 말투는 건조했고 감정은 없었다. 마치 오래도록 반복되던 일, 새로울 것도 없는 작업을 끝낸 노동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 같았다. 신돌석은 주변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이대로 빠지죠. 놈들 중심부는 아직 몰라요. 온달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칼을 헝겊에 문질러 닦았다. 검붉은 핏자국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검집에 칼을 넣었다. 그가 남긴 건 피의 선명함 뿐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몸을 돌렸다. 숲으로, 어둠으로, 그늘로.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흙은 그들의 발걸음을 삼켰고 공기는 이들의 숨소리조차 품지 않았다. 짬돌 부대는 다시 그림자가 되었고 밤은 그들을 감췄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오지도 않은 것처럼. 그날 밤 일본군 전열 중 하나는 무너졌다. 시신들이 남았고 검붉은 피가 진창 위에 말라붙었다. 그것이 유일한 증거였다. 그러나 그 피마저 새벽 이슬에 씻기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숲엔 다시 아무 일도 없던 듯 단 하나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도깨비는 사라졌다. 사는 모든 것을 삼켰고 남은 것은 침노뿐이었다. 달빛이 가늘게 깔린 숲속, 나카무라는 무거운 다리를 끌며 피와 진창이 뒤섞인 시체계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발끝이 무언가에 닿자 그는 반사적으로 멈춰섰다. 그것은 목이 거의 절단된 병사의 머리였다. 입을 반쯤 벌린 채 아직도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표정. 눈은 충혈된 채 하늘을 향해 굳어 있었고 그 위로 핏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나카무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입을 꾹 다물고 차갑게 굳은 피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다 가까이 있던 병사에게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물었다. 어찌 된 것이냐? 정산의 시선을 두지 못했다. 눈동자는 이미 감정이 빠져나간 물처럼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바람에 부서질 듯 마른 채 천천히 떨렸다.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칼이 그림자처럼 날아왔고 총성은 뒤에서 돌렸습니다. 달려갔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사명이 아니었다. 그저 혼란과 공포,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을 버벅이며 짚어보는 절망이었다. 뒤쪽에서 또 다른 병사가 중얼거렸다. 드디어 깨디가 나타난 거요. 그 한마디는 마치 바람에 떨어지는 첫 단풍처럼 조용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어떻게 총알이 머리에만. 병사들의 손은 총을 쥐고 있었지만 그 눈은 이미 전투의 눈이 아니었다. 더는 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차례를 기다리는 눈이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헛구역질을 참지 못해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 그만! 나카무라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쉰 채 터졌고 한동안 숲에 메아리쳤다. 헛소리하지 마라! 귀신이 어디 있단 말이냐? 놈들은 단 두 놈이다. 살수와 저격수. 놈들이 하는 건 술수가 아니라 전략이다. 하지만 그 외침조차 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는 너무 가벼웠다. 병사들의 눈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한 번 죽음을 봤기 때문이다. 조용한 밤에 숨소리도 없이 피가 고여가는 그 순간을 그들은 안다. 다음은 자기 차례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카무라는 애써 등을 돌렸다. 그의 군화 밑창엔 피가 눌어붙었고 그의 손등엔 무언가를 움켜쥐었던 자국이 또렷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움켜쥐고 싶었던 건 명령도 승리도 아닌 점점 사라져가는 확신이었다. 그날 밤 숲속은 더 이상 단순한 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도깨비가 사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경사들은 그 숲속에서 밤마다 눈을 감지 못한 채 그 도깨비의 숨결을 기다렸다. 그들의 목덜미 뒤에서 언제 그 칼 스치게 될지를 상상하며